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사상이 모두 존중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불교가 가장 깊이 뿌리내려 있었죠.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사는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사찰이 그만큼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교를 믿으며 불교의 사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서희의 단판 이후 한동안 평화로웠던 고려에 아시아 최강의 거란군이 침입을 해옵니다.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이었죠. 당시 거란은 황제가 직접 4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려의 국경을 넘어왔는데요. 이때 고려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바로 부처님께 거란을 물리칠 힘을 빌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고려의 첫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을 만드는 거였죠. 초조대장경에 담긴 고려인들의 간절한 꿈은 마침내 이루어져 고려는 그 강력한 거란군을 귀주대첩에서 전멸시키며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참고로 초조대장경은 아쉽게도 훗날 몽골 침입 때 불타버려서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권수는 알 수가 없고 관련 기록을 근거로 최대 6천여 권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만 해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행히도 초조대장경의 인쇄본 일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호림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어 초조대장경의 높은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한 번쯤 가보셔도 좋겠죠? 자, 아무튼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고려는 앞서 고려청자편에서도 말씀드렸듯 약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며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평화가 천년만년 쭉 계속되면 좋았겠지만 불행하게도 이번엔 그 유명한 칭기스칸의 나라이자 역사상 최강의 정복국가라고도 불리는 몽골이 고려에 침입해오게 됩니다. 일단 몽골과 고려는 땅덩어리 크기만 비교해봐도 거의 어른과 초등학생이 싸우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보통 이 정도 차이면 그냥 항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고려인들이 누굽니까? 과거 거란족을 물리쳤던 긍지 있는 전투민족이자 독보적인 수준의 고려청자를 비롯한 진귀한 물품들을 세계로 수출하는 부유한 나라였고 무엇보다도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우던 당대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과거 초조대장경을 만들어 거란을 물리쳤듯이 이번 몽골과의 전쟁에서도 부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팔만대장경은 도감을 세운 지 무려 16년 만에 완성되었고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무려 8만여 장의 목판에 새겨졌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자로 새겨진 대장경들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한편 나무에 새긴 팔만대장경은 보관을 잘못할 경우 나무가 습기 때문에 뒤틀리거나 벌레가 파먹게 될 우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슬기로운 고려인들은 나무를 2년 동안 바닷물에 담가두었다가 말린 뒤에 그 위에다 오칠을 하는 방식으로 나무의 뒤틀림과 벌레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 덕에 약 8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팔만대장경판은 그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나죠. 게다가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에서도 대장경을 위대한 유물로 인정하며 대장경을 보관하는 전용 보관소인 장경판전을 만들어 더욱 철저하게 대장경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 장경판전도 매우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있는 장경판전은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사계절 내내 자연적으로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수 창문 구조를 발명해 적용시켰고 바닥에는 자연 제습제인 숯, 소금, 횟가루를 두어서 자칫 나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의 팔만대장경판과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지금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의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닌 과거 귀주대첩의 승리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고려가 단순히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던 몽골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